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기호 1번 출마자 전원수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비록 낙선했지만 계속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들었던 부분들 계속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는 시작되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이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성원해 주셨는데 이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좋은 모습 못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죄송하고 또 고맙습니다. 모든 부분 제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대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이기겠습니다. 남부갑 기호 1번 출마자 전원수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전원수입니다. 전은수 후보,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당신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4년 후 다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희망이라는 이름을 온몸으로 보여준 당신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대통령실이 신임 비서실장으로 이동관 전 반통위원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는 귀를 의심케 합니다. 총선 결과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지 하루 만입니다. 이동관 전 위원장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 언론을 옥죄고 국회 해상권 부활을 운운하며 반헌법적 쿠데타까지 기도했던 대표적인 반국민 인사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언론 장악 기술자 이동관 전 위원장 카드를 꺼내들려는 것은 국민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민의를 받들어 지난 국정 운영을 쇄신할 의지가 없다고 천명하는 겁니까? 이동관 전 위원장이 신임 비서실장 하마평에 오르는 것 자체만으로도 경압스럽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향한 분노한 민심이 그대로 표출된 총선 결과를 보고도 불통과 오만의 독주를 계속하려 합니까? 아니면 윤 대통령은 국정기조를 전환하고 민생과 경제에 전력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우습습니까? 도무지 민심을 헤아리기가 어렵다면 야당에라도 물어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비서실장을 관철하려 든다면 정권 심판의 회초리가 정권 종식의 쇠몽둥이가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윤석열 정권, 총선에 대표하자 인적 쇄신이라고 꺼내든 카드가 어이가 없는데요. 이동관의 김한길, 원희룡의 권영세까지 지금 국민을 우롱하고 조롱하는 걸까요? 재활용감조차 안 되는 폐기물 수준의 인사들, 무슨 쇄신이라고 말하며 이름을 거론할 수 있을까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저 또 사과하는 척, 반성하는 척하며 3년을 뭉개고 싶어하는 모양인데요. 과연 그게 될지 의문입니다. 총선이 끝나자마자 자신의 존재감을 강하게 어필하고 나선 홍경희 홍준표 대구시장, 이런 걸 뒷북이라고 해야 하는 걸까요? 이런 걸 관종짓이라고 해야 하는 걸까요? 이미 상황은 다 종료됐는데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겠다고 관종짓을 하고 나섰는데요. 그것도 뒷북의 뒷담화에 이준석 빨아주기를 하면서 말이죠. 더 웃긴 건 홍 시장과 이준석 둘이 서로 물고 빨고 정신이 없는데요. 벌써부터 공생관계가 시작된 겁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2일 40 총선에서 국힘당이 완패한 일과 관련해 깜도 안 되는 한동훈이 들어와 대권 놀이를 하고 정치 아이돌로 착각해 셀카만 찍다가 말아먹었다고 일갈했습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그는 이 당 안에서 인물을 키우거나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당 밖의 셀럽을 찾아 자신들을 위탁하는 비겁함으로 이 당의 명주를 이어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이어 우리가 야심차게 키운 이준석도 성상납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누명을 씌워 쫓아내고 용산만 목매 바라보는 해바라기 정당이 됐다고 떠들어댔는데요. 홍 시장은 이제 70대가 넘는 노년층 지지만 걸고하는 정당이 미래가 있을까라며 청년 정치를 외치며 들어온 그 애들은 과연 그 역할을 해왔을까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을 바라보며 내가 30여 년 보낸 이 정당이 날지 못하는 새로 전락하고 있는 게 아닌지 참 안타깝다고 중언부언해댔는데요. 홍 시장의 이런 모습에 제가 다 안타깝습니다. 정확한 시간차 공격,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직도 자신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과시하고 싶은 관종짓, 그뿐인데요. 그런데 왜 이준석을 칭찬했을까요? 홍 시장의 이준석은 괜찮은 정치인 발언에 화답이라도 하듯 이준석 당선자가 입을 열었는데요. 윤석열 정권은 일만 생기면 숨기는 고구마 정권이라고 비판하며 홍준표 대구시장을 총리로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둘이 아주 놀고 있는 거죠. 분위기는 아주 좋아 보이는데요. 차기 대선을 노리는 퍼포먼스였을까요? 잘들 놀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총선을 바라보는 외신의 보도를 보면서 역시 정확한 분석을 내놓는 건 외신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국내 언론들은 어떻게든 집권 여당의 참패를 미화하고 야당의 압승의 의미를 축소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제일 황당한 건 200석이 안 돼서 다행이라는 황당한 주장인데요. 175대 108석이 압승이 아니면 뭘까요? 역대 최고의 압승인데요. 175석의 의석을 확보한 것도 처음입니다. 외국 언론들은 윤석열 정부가 레임덕에 빠질 거라고 진단했는데요. 대파와 디올백 논란 등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일본 언론들은 한일 관계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는 우려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역시 친일 정권임을 반증하는 대목인 거죠. 일본이 윤석열을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레임덕, 주요 언론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이 한 단어로 정리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겁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총선 패인으로 대파 875원 사건을 꼽았는데요. 대파값도 제대로 모른다는 조롱 끝에 참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김건희 씨의 디올백 논란을 거론하며 정권교체 가능성까지 언급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국회의 김건희 조사 시도를 차단했다며 차기 대선에서 한국 보수 세력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온전한 권한인 외교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분석도 내놨는데요. 우방이든 적국이든 윤 대통령이 내놓는 외교정책의 유효 기간을 따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인 거죠. 그동안 공을 들여온 한미일 삼각 공조를 통한 대북 강경 노선이 흔들릴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당장 삼각 공조의 한 축인 일본 언론들은 민감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제시했던 윤 대통령이 참패했다며 한일 관계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고 우려했는데요. 대체 대한민국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일본에서 이런 반응이 나올까 싶습니다. 또 영국 BBC는 레임덕 때문에 윤 대통령이 외교정책 외에 별다른 성과 없이 퇴임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외교적 성과조차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총선으로 식물 정부가 되어버렸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지만 이제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일본마저 친일 정부임을 인증해준 셈인데요. 그냥 관두는 게 어떨까 생각해봅니다.